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박준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계약직만 뽑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정규직청이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생산직이나 뭐 좀 기술직은 정규직 채용을 합니다. 근데 유독 정규직 채용이 많이 없는 곳이 있어요. 유독 정규직을 잘 안 뽑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사무직이에요. 여러분 사람인이나 이제 자코리아 같은데 단순 사무나 회계 경리 같은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파견직, 계약직, 그리고 파견회사 이런 채용이 많습니다. 예. 사무직은 정규직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 그 사무직에서도 이제 초짜를 안 뽑습니다. 사무직 채용을 보면 정규직 채용보다 계약직, 그리고 인턴, 임시직 채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오래 안 쓰겠다는 거죠. 그냥 피할 때만 잠깐 쓰고 뭐 계약기간 끝나면 이제 내보낸다거나 그런 것에 채용이 많은 거예요. 바쁠 때만 쓰고 바쁘지 않으면 내보내고. 그래서 계약직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다 여자예요. 남자는 없어. 이상하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남자 계약직이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 계약직? 남자 계약직 만료돼서 일 그만뒀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여자고 그 여자분들 하는 일 보면 대부분 격리나 사무일이에요. 회의 같은 것들. 네. 앞으로 이렇게 대우하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자리는 좀 더 좁아지고 이제 단순 계약직이나 이제 인턴 같이 이제 단기로 일하는 일자리만 많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계약직도 없어지고 인턴도 없어지고. 보통 직원을 한 명 잘 키워서 오래 쓸 목적으로 사람 뽑는 건데 요즘에 그런 곳이 많이 없어요. 계약직만 뽑게 되면 나타나면 일단은 고용 안정이 안 되겠죠. 고용 안정 신고 보장이 안 되죠. 계약직은 불안하잖아. 어떤 직업이든. 왜냐? 언젠간 나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 몇 달이면 끝난다는 거. 뭐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대개 생산직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직 뽑는 곳이 있어요. 그나마 대개 생산직은 그래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보수나 복지를 맞춰줍니다. 대신에 물량이 없어지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액기간 6개월인데 6개월 다 채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라인에 물량이 없잖아요. 생산해야 될 물량이 없으면 6개월 라인 하더라도 당장 이번 주 안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불안하죠.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어디 정부 치고 조트 싶은 간에 계속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용안정, 실무보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떠나가지고 내가 안 잘리고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만둔다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런 직장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직장이 줄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무직 같은 데서 이런 고용안정, 실무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 내가 직장 다니는데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못 다니는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다녀서 그만두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나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오래 다니고 싶은데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래요. 그 마음이 착잡하죠 여러분. 나 이 회사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직원들은 계속 오래 있고 싶은데 내 계약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지 그러면.
계약직이랑 이건 뭔데? 잠깐 쓰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무직 일자리 파이가 점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그동안 정규직 채용을 하다가 계약직으로 바꿨을까? 사실 사무직 이제 요즘 많이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요즘에 전산 프로그램이 다 돼 있다 보니까 누가 장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류를 만든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ERP 프로그램 다 돼 있거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중소기업 회사들 보면 격리 없이 굴리는 것도 많아요. 1인 기업 해가지고 사장이 직접 이제 장부 같은 거 이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니면 프로그램 결제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돈 내고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입력하고 이제 장부 기입하다 보니까 굳이 장부를 기입하거나 서류 만들 사람 필요가 없는 거야. 요즘 이런 회사 많아요. 격리 쓰자고 하니까 이제 돈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돈도 아끼겠다는 거죠. 요즘 회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좀 기조가 보면 좀 짜잘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해요. 뭐 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보더라도 격리아가 쓰려면 월에 200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 친구가 일을 잘하고 책임지고 맡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수기나 비수기가 있어요. 이게 회사라는 게 바쁠 때는 직원을 써야겠지만 그렇다고 이 직원을 1년 내도록 바쁘지도 않은데 둘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럼 인건비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뭐 회사가 크고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면 뭐 직원 몇 명 고용하고 월급 줘도 상관없겠지만 모든 회사 다 그렇지 않잖아요. 쪼맨 회사도 많잖아. 쪼맨 회사 같은 경우 인건비가 부담이 굉장히 커. 인건비 많이 나가서 내가 가져가는 게 적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제 비수기 때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일해가지고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직원을 계속 둘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바쁠 때만 쓰고 바쁘지 않을 때는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은 거죠. 사무직 같은 경우에. 사무직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360일 내내 바쁘지 않습니다. 바쁜 시즌이 있고 안 바쁜 시즌이 있어요. 일해본 사람도 알 거예요. 그럼 바쁜 시즌 때만 계약직 쓰고 바쁘지 않을 때는 안 쓴다는 거죠. 그런 회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무직 취업을 원하는 여자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사무직 하나만 바라보는 거 문제가 있어. 사무직 하나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격리 일자리 같은 거 한 명 뽑는데 막 200명씩 오네요. 근데 그 격리가 월급이 적어요. 한 200 언저리입니다. 요즘에 뭐 최저시급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 하나 하겠다고 막 수백 명씩 몰려요. 물론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바늘구멍 들어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보수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바늘구멍 들어가겠다고 자꾸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다른 분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자도? 제가 답답하다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계속 사무직 서비스업 했던 분들 계속 그거 하려고 그래. 물론 그거에서 좋은 데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점점 그런 기회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또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것도 노려봐야지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 그러니까 계약직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취업 공백이 생기고 돈을 제대로 모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여자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약직하고 일을 그만두고 여행 갔다가 돈 까먹고 다시 취업하고 다시 계약직하고 계약직 돈 일을 했다가 그 돈 모아서 그 돈 남은 걸로 또 여행 갔다가 돈 떨어지면 또 일하고 이런 패턴 가진 분들 좀 있는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이게 계약직 끝나면 뭐 바로 취업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취업이 잘 안 돼요 요즘에. 특히 사무직은 공백기가 좀 많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 5개월 노는 사람도 있고 1년 노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돈 까먹는 거 아니야. 일을 계속해야 돈을 모으는 건데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계약직으로 일 그만두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바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공백이 무조건 생겨요. 그렇다고 뭐 좋은 일자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을 안 하는 거잖아. 물론 알바 같은 거 할 수 있겠지만 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뭐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 하더라도 뭐 돈을 까먹게 되는 거지. 놓이면 거기다가 뭐 계약직 만료됐다고 보상 차원에서 여행 같은 거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까먹는 거고. 예.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여자분들이 왜 요즘에 돈을 못 모으는지 좀 알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뭐 현장직도 그렇지만 현장직 그래도 정규직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직은 좀 위험하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정규직 많이 달아놓는데, 그래도 현장직도 요즘에 보면 계약직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뭐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계약직 많아지긴 했는데 사무직은 진짜 계약직이 많다. 진짜로. 이건 여자분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무직 하나만 바라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사무직 하나만 바라보는 거는 가면 가서 사무직 파이는 줄어듭니다. 비전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4차 산업이 계속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고용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이제 종신 고용하지 않겠다, 오래 데리고 있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좀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제 경력 없는 사람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사무직 하나만 들어가겠다 생각보다는 사무직 말고도 이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플랜을 많이 만들어야 돼. 무조건 한 가지 일자리만 하겠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다, 이거 위험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뭐 사무실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일이 점점 가면서 줄고 있어요. 그럼 뭐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약직이 아닌 것도 있어. 계약직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다른 분야 쪽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 이런 화이트 칼라 쪽은 계약직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 일자리 같은 거. 왜냐하면 인건비나 부담 많이 느끼고 있고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직원들이 웬만하면 이제 오래 두려고 하는 곳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런 직원들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튼 계약직으로 많이 뽑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